자, 예산 모형의 첫 번째 품목별 예산입니다. 아래에다 쓰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쓰겠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의 동의어는 항목별 예산, 점증적 예산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주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전년도 예산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점증주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을 증, 감, 방, 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네 번째, 품목별 예산은 예산을 통제하는 데 용이하다. 예산 통제에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통제 용이에 여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어요. 프로그램 X라고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기능별 예산과 동의어가 된다. 자, 성과주의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원가라 했는데 주요 프로그램을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위 원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하면 예산액이 나옵니다. 이 예산 원가는 변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의 신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는 이렇게 주요 프로그램을 세부 프로그램에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 중심 예산이라 하고, 원가는 계속해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관리 지향 예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주요 프로그램을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별 통제가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기획예산입니다. 자, 기획예산은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단어와 플러스 예산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첫 번째, 이 프로그램 기획은 장기적 기획입니다. 이 기획은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운다라고 해서 목표 설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목표 지향적 예산입니다. 목표 지향적 예산은 이 목표는 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출, 결과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산출 중심 예산이라고 합니다. 산출 중심 예산, 그러면 기획 예산이 됩니다. 기획 예산은 피라미드형으로 보았을 때 위에 있는 기획가가 장기적인 기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아래로 전달하는 형태, 집권적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연기준 예산입니다. 연기준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제로 베이스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자,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기준, 제로 베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중요시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기획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중요시합니다. 목표 달성 여부를 우리는 효과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효과성이 높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배정됩니다. 되셨죠? 우선순위란 단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산은 절약되고 프로그램은 쇄신됩니다. 여기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영기준 예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기준 예산은 프로그램을 실시한 사람들이 효과성 평가를 해서 위로 의견을 내면 위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분권적 예산이라 합니다. 분권적 예산. 자, 여기 장기적 계획은 1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을 본다 그랬죠. 이것은 단기적 형태 예산입니다. 단기적 예산이다. 제가 그랬죠.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단기적 예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까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자, 예산 마치고요. 마케팅 들어갑니다. 이 마케팅은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마케팅, 비영리 조직에 왜 마케팅이 필요할까요? 비영리 조직도 경쟁합니다. 비영리 조직은 많은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기 위한 마케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및 도입 배경이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자의 관리, 서비스 개발 및 전달 비용 홍보, 재원의 확보 등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1970년대에 복지국가 위기기가 왔었죠. 정책에서 배웠고요. 경제적 운영 원칙, 시장을 강조한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복지 행정 영역의 필요함이 지적되고 비영리 부분이 급속한 증가로 비영리 기관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마케팅 기법의 도입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야 생존하겠죠.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비영리 기관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경쟁하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책임성 측면에서 이 마케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마케팅의 특성입니다. 사회복지 마케팅의 특성에서 클라이언트,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보통 후원자 또는 잠재적 후원자, 이런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생각해도 됩니다. 마케팅이니까요. 자, 클라이언트를 능동적 주체적 존재라는 Y론의 관점에서 보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객인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지향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관계 강화로 클라이언트를 깊이 이해하고 장기적 유대를 촉진하는 관계 지향성의 특성이 있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외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윈윈 전략의 사회적 마케팅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마케팅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후원자로 본다면 첫 번째, 후원자에게도 자기결정권이란 게 존재하죠. 그걸 존중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원자들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좋겠죠. 그래서 관계지향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후원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뒤에 보면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란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고객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고객 지향성 또는 클라이언트 지향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풍겨주기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합니다. 맞죠? 기업도 좋고 사회복지기관도 좋은 윈윈 전략의 마케팅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케팅 믹스가 있습니다. 4P인데요. P로 시작하는 게 4개 있는데 그게 바로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이 4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바로 마케팅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품 가격 유통 촉진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상품은 무엇입니까? 네, 프로덕트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뭡니까? 프라이스입니다. 유통은 뭡니까? 플레이스고. 그 다음에 촉진은 홍보 활동을 말하거든요. 판촉 활동. 그래서 프로모션입니다. 통제 가능한 전술적인 마케팅 도구의 집합을 마케팅 믹스라 하고 4P는 아래와 같습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인데요. 1번 제품, 상품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물,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는 물품, 상품이라 하지 않죠. 서비스라 하죠. 이 서비스의 부분을 욕구조사를 통해서 잘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서비스 비용과 연관성이 있겠죠. 자, 클라이언트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대가로서 서비스 제공자는 비용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 서비스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 서비스는 비용 지불이 필요한 퀄리티가 아주 높은 그러한 서비스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 서비스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공재의 성격으로 줄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비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촉진 판촉입니다. 그 서비스의 유용함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전달, 이거는 PR,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달하는 과정으로 홍보, 그 자리만 현관펜 밑줄, 홍보는 프로모션이죠. 이렇게 가면 돼요. 1급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거라 제가 현관펜 밑줄 칠한 거예요. 홍보와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클라이언트가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 활용되는 모든 홍보 촉진 기술을 말합니다. 자, 유통 장소입니다. 얼마나 쉽게 클라이언트가 조직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접근성이라고 배웠거든요. 이게 접근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가운데 후원자들이 사회복지 조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후원이 편하도록 여러 가지 후원 방법을 개발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서비스의 접근 용이성을 의미한다. 접근 용이성에 밑줄 하나 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비스가 좋아야 합니다. 맞죠? 네, 질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너무 비싸면 힘들겠죠. 비용도 적절하게 적정 비용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라고 홍보, 프로모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정작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 되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케팅 믹스, 4P가 됩니다. 마케팅 과정입니다. 기관환경 분석을 아십니까? 수합 분석이라고 하죠. 기관환경 분석, 마케팅 조사, 마케팅 목표 설정, 시장 분석, 마케팅 도구를 설정하고 마케팅 실행과 평가를 하는데 이 순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관환경 분석이 있습니다. 수합 분석을 아시면 됩니다. 수합 분석은 되게 면접에서도 잘 나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를 수합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장점, strength, S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의 약점, weakness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외부 환경과의 기회적인 요소, opportunity, O입니다. 그 다음에 threat, 위협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T입니다. 그래서 SWOT, 수합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자, 기관환경 분석 들어갑니다. 환경 요인은 제도적 환경, 법과 정책 등. 자, 조직 내부 환경, 조직의 경쟁력과 자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 분석의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환경 분석 단계에서 수압 분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압 분석 4가지 쭉 현관펜 밑줄 시작.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여기까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목표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이미지는 참고하시고요. 자, 4가지의 전략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S, W가 조직에 연관된 거, O, T가 환경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2개씩 묶으면 S, O, S, W, 그 다음에 다시요. 수압 분석에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SO, ST, WO, WT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오른쪽에 써져 있습니다. SO, ST, WO, WT 전략 4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강점하고 기회가 있는 SO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이상적인 거죠. 가장 열악한 게 바로 아래에 있는 W와 T입니다. WT 전략이 가장 열악하다 보면 됩니다. 자원 분석,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떠한가에 대한 중점을 둔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입니다. 제공자와 클라이언트를 직접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최선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장조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시장조사를 좀 어렵게 말했는데 욕구조사, 요구조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설에서는 잠재적 후원자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 스마트 원칙은 체크하셔야 돼요. 스마트 원칙 SMART. 자, 스마트 원칙이 있습니다. 마케팅 세부 목표를 설정할 때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메저러블 측정 가능하게 어테이너블 달성 가능하게 이게 리절트 오리엔티드입니다. 결과 지향적 타임 바운디드 시간 제한적입니다. 자, 1번 조직의 목적을 살펴본 후 마케팅 기획의 초기 단계에 관계 목표가 명확히 규명돼야 되고요. 세부 목표는 스마트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한다. 자, 지금부터 밑줄 칠 준비하세요. 형광펜.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결과 지향, 시간 제한적. 그 자리 밑줄. 자, 첫 번째 과정 지향적 나오면 안 됩니다. 날개 쪽에 쓰시면 돼요. 과정 지향적 X라고 쓰시고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영어 안 가르쳐주고 영어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과정 지향적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영어를 가르쳐준다면 이걸 relationed, oriented라고 하는 관계지향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관계지향적은 1급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X입니다. 요 2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가지 X를 말씀드렸고요. 마케팅 기법입니다. 다이렉트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기업 연계 마케팅은 공익 연계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마케팅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 거의 나온 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 있는 것을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면 5번 기업 연계 마케팅에 공익 연계 마케팅 찾으셨죠? 네, 그 자리 별표 아니 V자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마케팅 6번에 사회 마케팅 보이시죠? 이렇게 V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2가지가 약간 혼동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이렉트 마케팅은 DM 발송입니다. 거기 보면 첫째 줄에 편지를 발송한다. 우편 발송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편 발송은 다이렉트 마케팅 DM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잘 쓰진 않죠. 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DB 구축 이렇게 쓰면 돼요. DB가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자, 고객의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적 특성,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이나 구매 기록뿐만 아니라 경쟁사 정보, 산업 정보 등 시장에 관한 각종 정보를 직접 수집, 분석하고 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게 이 자리가 힌트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인터넷 마케팅은 첫 번째 줄에 보면 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개별적인 고객 관리, 배너 이런 것들을
교환하거나 또는 배너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둔다.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관을 홍보하고 모금하는 마케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객 관계관리 마케팅,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춤 서비스 밑줄. 고객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른바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모금 효과를 극대화하고 후원자 관리에 유용한 마케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 연계 마케팅은 아시겠죠? 자, 기업의 사회 공헌의 이미지, 그리고 기관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후원금을 받아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잘 개발하고 이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익 연계 마케팅이 됩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어 기업의 상품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 개발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소위 사회복지 조직도 좋고 기업도 좋은 윈윈 전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